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배우러 갔어요, 사무실에. 좀 답답하긴 했죠. 연매출 180억이면 마진이 어느 정도? 저희가 1% 정도 나오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낭만 스토리 첫 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릭스 홈이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희입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저보다 동생이죠? 한참 동생이죠. 저희 김사부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친구가 이제 20살 때 첫 번째 직장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었고 한 2년 정도 일했나? 3, 4년? 어우 오래 일했네. 3, 4년 일하면서 장사를 가르쳤죠, 그 당시에. 김사부님이. 네,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기도 했고. 네, 현재는 이 친구가 이제 온라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거의 200억 가까이, 한 180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김사부님한테 처음에 그럼 오프라인 장사를 배우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장사를 했을 때 이 친구가 확실히 그 당시에 머리가 좋았던 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온라인 쪽 시장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온라인 회사에 잠시 취직한 것까지 알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이제 사업한 지는 8년 정도. 그럼 한 10년 정도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한 2년 정도는 다른 회사에서 이제 MD, 온라인 MD를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현재 8년째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친구랑 저랑 사연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제가 가르쳤지만 제가 이제 온라인 한 지가 3년 차잖아요. 온라인은 더 늦게 시작하셨어요. 훨씬 늦게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배우러 갔어요, 사무실에. 정말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대1로 컴퓨터 켜주고 모니터로 보여주고 다 알려줬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몇 시간 동안 배우고 왔는데 정말 이제 앞이 캄캄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그때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좀 답답하셨는지. 좀 답답하긴 했죠. 제가 그때 이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1년 후에 한번 다시 보자, 한 50억은 내가 팔 거다 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큰소리 치고, 정말 새벽까지 상세 페이지 계속 만들고 새벽까지 소싱하고 20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 그러면 박승희 대표님이 좀 조언을 해주신 게 그래도 좀 힘이 됐나요? 중간중간 계속 물어봤죠.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쿠팡 11번가 뭐 네이버 뭐 오픈마켓 모든 걸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1번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으니까 어떤 광고랑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때 지마켓은 어떻게 뭐가 있다, 어떤 광고가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언을 받았죠. 그럼 그때 3년 전에 김사부님을 뵙고 지금 이제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그래도 80억 매출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어떠신가요? 역시 워낙 이제 형이 배우는 속도나 워낙 잘하시니까 빨리 금방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봐주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더릭스홈이라는 회사는 어떤 물건들을 지금 팔고 계신 거죠, 그럼? 네, 저희는 이제 침실 가구 쪽으로 해가지고 매트리스나 토퍼, 뭐 접이식 매트리스 이런 제품들 위주로 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쵸.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회사를 시작할 마음이 있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차리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김사부님 이제 통해서 오프라인 이제 장사를 거의 3년 이상 배우고 나서 오프라인만의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을 이제 배워야겠다 네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온라인 이제 MD 쪽으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럼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내 사업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충분히 배우고. 그러면 그 상품을 이쪽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작은 아버지께서 침대 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택배로 뭔가 발송이 되고 좀 더 빨리빨리 그 물건이 좀 순환되는 제품을 찾다가 보니까 이 토퍼나 이런 매트리스 쪽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상품을 기획을 하고 출시를 하게 됐어요. 그럼 8년 동안 지금 같은 제품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품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매트리스나 이런 토퍼도 한 가지가 아니라 거의 한 10가지가 넘고. 그럼 상품 개발도 계속 하시고. 그쵸. 커버도 있고 방수 커버도 있고 네. 뭐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베개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연매출 180억 정도면 굉장히 이제 규모가 꽤 커진 거네요, 이제 회사가. 그쵸. 직원분들이 몇 명이나? 직원 한 10명 정도 10명. 있어요. 네. 저희 본사 직원들. 그게 왜 그러냐면 180억을 하는데 10명이 필요한 그 개념이 아니고, 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보는 사람이 10명인 거고, 현장에서 택배를 보내거나 3PL에서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쓰는 인원까지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많죠. 맞아요. 단순하게 지금 말하는 거는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 MD, 디자이너, 웹D 뭐 이런 사람들. 연매출 180억이면 순 그런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는 한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곽 대표도 마찬가지로 13%라고 해도 또 어떨 때는 광고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쵸, 네. 이게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광고비가 좀 적게 나와서 마진이 높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은 조금 있어요. 회사마다. 처음에 박 대표 회사를 갔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3평짜리에 진짜 컵라면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때가 아마 기억으로 SK부연 이런 지산에 이제 네.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옥 같은 개념으로 이쁘게 인테리어 다 하고 누가 보면 스타트업 회사 같은 느낌으로 그때 매출이 그때가 100억 대내 만에 막 분명히 그랬거든. 네. 이게 계약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20억, 50억, 진짜 80억,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 진짜 대단하다.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해 매출이 어느 정도 오셨어요? 한 30억 정도 나왔어요. 와, 저희는 올해 연매출 5억을 못하면 둘 다 같이 삭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저희 매출 공개해야 돼요. 네, 저희도 이제 매달 매출을 공개해서 같이 배우시는 분들도 더 힘이 되시게끔 네. 네. 삭발도 공개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그 첫 해 30억을 하시고 그럼 계속 매해마다 성장을 해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1년 차 때 한 30억 나왔고 2년 차 때 한 50억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30억을 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우면서 먼저 시뮬레이션 분명히 다 했고요. 이제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은 시작하고 물건을 알아보고 막 이랬겠지만 이미 세팅과 모든 게 다 돼 있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노하우들과 그렇죠. 모든 방향과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쵸. 그냥 맨 땅에 헤딩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분명히. 초보자분들이 이제 가장 그 고민하시는 게 이제 상품 소싱일 거란 말이죠. 지금 대표님 입장에서는 초보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을지. 저는 상품보다 이제 자기가 온라인에 판매를 할 때 정확히 어떤 제품을 좀 운영하고 싶은지 뭔가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지 그거부터 먼저 좀 정하고 나서 상품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잡고 나서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예를 들어 주방용품이다, 욕실용품이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연관된 거를 차츰차츰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옷 팔다가 선풍기 팔다가 누가 이거 잘 판다고 이거 가져오고 누가 저거 잘 판다고 이거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강의로 알려주실 때는 상품을 무조건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두서 없는 상품들 그냥 남들이 많이 판다고 뭐 이게 좋다 뭐 아이템 스카우트로 찾아가지고 발굴한다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죠. 상품을 봤을 때 이거 잘 나가네 그럼 나도 이거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팔아볼까. 가격 경쟁부터 시작하는 거는 더더욱 안 좋은 거고 제가 말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러그를 지금 사진도 찍고 팔고 있죠. 그럼 러그가 어디서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오늘의 집. 그렇지. 오늘의 집 같은 데가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가는지 좀 그거를 서칭하고 상품 기획을 할 때 내가 준비를 해서 그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거지 그 똑같은 걸 꼭 가져와서 팔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인턴박이 판매하는 러그가 기성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디자인을 사진으로 의뢰해서 디지털로 해가지고 그걸 프린터로 찍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남들이 파는 거를 그냥 무턱대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남들 파는 거 막 쏙쏙쏙 빼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살이라고 생각해요. 매해마다 성장을 하려면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어떤 거가 될지 고민을 충분히 하고 방향을 잡고 움직여라 이거죠. 방향을 준비를 잡아야 하고 돼요. 방향을 잡고.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자사몰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럼 자사몰에서 수익이 더 많나요? 아니면 다른 오픈마켓들에서 수익이 더 많나요? 오픈마켓이 훨씬 더 많죠. 오픈마켓이. 자사몰부터 먼저 키우기에는 브랜드가 막 알려지지 않았고 노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반 오픈마켓이나 뭐 네이버 뭐 쿠팡 그쪽부터 먼저 판매가 활성화되고 나서 이제는 저희 작년부터 이제 자사몰 쪽에 이제 좀 힘을 쓰고 있어요. 브랜드를 잘 키워서 자사몰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수수료가 워낙 더 제일 저렴하니까. 희망이죠, 희망.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초보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어떤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거다. 저희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게 네이버냐 쿠팡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네이버, 쿠팡 그리고 지금 말했던 오픈마켓 뭐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이버는 상세 페이지를 솔직히 잘 만져야 돼요. 쿠팡에 비해서. 네. 네이버는 조금 더 스킬이 많이 들어가고 쿠팡이 상세 페이지가 좀 더 간략하고 오픈마켓은 좀 어떤가요? 저는 오픈마켓은 이제 거의 네이버
거랑 결이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빡세네. 그래도 오픈마켓에 조금 프리미엄 뭐 플러스나 그런 기본적인 이제 자기가 메인으로 들고 갈 코드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네이버 지금 하시는데 프리미어죠? 그쵸. 아, 네이버 프리미어는 달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저희도 빅파워. 아 빅파워 위에가 프리미엄. 근데 갭 차이가 좀 커요. 빅파워는 너도 나도 빅파워. 근데 프리미어는 아무나 못하죠, 사실. 그러면 네이버 쿠팡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꿀팁이 없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가 주요 판매하는 그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고 거의부터 저는 1등부터 한 3등까지 걔네가 쓰고 있는 뭐 상품명이나 썸네일 아니면 뭐 상품 태그 그런 거를 전 참고해서 저는 이제 상품을 좀 세팅하는 편이에요. 그거 좀 집요하게 바꾸시던데. 그쵸. 하루마다 네, 좀 매일번 바꾸고 매일 네. 바꾸고 막 이러시던데. 근데 바꾸는 게 좋은 건가요? 계속적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초반에만 딱 저는 네. 상품 등록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키워드 말고도 뭐 서브 키워드도 검색해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가 노출이 안 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조금씩 상품명을 좀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나서는 상품명을 절대 저는 수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는 이게 로직이 맞는지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바꿔주고 변경하면서 맞춰가는 거네요. 퍼즐 네, 맞추듯이. 네. 그러고 나서 맞았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그때부터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쵸.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아. 지금 여기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쿠팡을 띄워서 네이버까지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썸네일도 자주 바꾸고 키워드도 바꿔가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상위 노출 1위부터 3위든 1위부터 5위든 여기서 카테고리 썸네일 키워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보시고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똑같이 따라한다가 아니라 아, 이 친구들은 소고점이 이거구나 그랬을 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일이죠. 초보자들한테 조언이라든지 한마디 말씀.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품만 등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팔릴 때까지 계속 체크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보면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리가 잘 잡고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도 박 대표님이 엄청 즐겨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저희 그 개그맨 바닥도 존버라는 존버. 말이 있거든요. 존나게 버티면 된다. 아. 그래서 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아직도 버티고 있고. 저번에 인턴 받고 핸드폰 받더니 버티드만요, 코인. 아, 그 얘기를 왜 해요? 그거는 다 그거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0 몇 프로 버티드만요. 92%는 지금 포기했어요. 그거. 그게 버티는 거예요. 대표님 이제 올해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목표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제 더릭스 홈이라는 그 브랜드를 조금 더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그렇고 더릭스 홈은 어떤 브랜드다라는 걸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이제. 그럼 올해 목표는 브랜드를 3개로 네. 전 세계로. 네.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게 이제 대표님의 목표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저희가 언더웨어 팔잖아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안 늘어요. 그리고 댓글이 없어요. 질문도 없고. 그래서 베스트 댓글을 좀 뽑아서 저희 언더웨어를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 저희 구독자 중에서 근데 댓글에 지금 2-3개 달렸는데 그럼 5개는 달리거든요. 아 네. 베스트 댓글 해가지고 선정되면 저희가 사이즈하고 받아서 보내드리는 걸로. 자 그러면 매 영상마다 도움이 될 만한 댓글을 써주시면 베스트 댓글 한 번씩 뽑아가지고 네, 김사부님의 브랜드 속옷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더릭스 홈의 박승희 대표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첫 번째 게스트라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 속옷 세트 하나 보내드리세요. 2개 줘야죠. 오늘 줘야죠. 더릭스홈 대표 박승희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김사부님께서 아니면 박승희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어느 정도 물어본다고 물어봤는데 질문을 다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박승희 대표님이 구독과 좋아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박승희 대표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